오후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인 윤선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작가로 활동했습니다. 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의 삶을 그린 작품들을 주로 남겼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오후가라는 작품과 어부사시사 등 시조 75수를 남겼습니다. 시조는 각각의 한 편 한 편을 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꿔 말하면 시조 75편을 남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다섯오, 벗우, 노래가, 오우가. 자, 한자어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다섯 벗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겠죠. 다섯 벗은 그럼 누구일까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이 바로 다섯 친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가의 전문입니다. 오후가는 제1수부터 6수까지 오후가라는 제목 아래에 평시조 6수가 쭉 쓰여진 작품입니다. 첫 번째 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자, 첫 번째 수에서는 내 친구는 다섯이 있다. 그 다섯은 수, 물, 석, 바위, 송, 소나무, 죽, 대나무, 그리고 달까지. 이 다섯이면 족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수에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 제3수에서는 바위에 대한 이야기, 제4수에서는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 제5수에서는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 제6수에서는 달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물과 바위,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제2수와 제3수와 제6수가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이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주 한다. 자, 초장이고요. 바람소리 막다하나 그칠 적이 많구나. 중장입니다. 좋고도 그칠 데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종장이죠. 자, 시조의 기본 형식 3장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구. 자,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많구나. 좋고도 그칠 데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자, 이렇게 6구. 그리고 글자 수 45자 내외인데요. 글자 수를 헤아리기 전에 자, 끊어읽기, 띄어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몇 번 끊어 읽습니까? 4번 끊어 읽죠.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많구나. 좋고도 그칠 데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4번씩 끊어 읽기를 하기 때문에 띄어 읽기를 하기 때문에 사음보라 이야기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음보의 글자 수는 몇 글자인가 헤아려 볼게요. 구름빛이 4글자, 좋다 하나 4글자, 검기를 3글자, 자주 한다 4글자, 총 1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장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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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글자 마찬가지로 15글자네요. 그러면 종장 볼까요? 3글자, 6글자, 4글자, 3글자 총 16글자네요. 자, 합하면 46자, 3장, 6구, 45자 내외니까 시조의 기본 형식인 45자 내외에 들어맞죠.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처음은 몇 글자? 3글자라는 시조의 원칙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시조에서 절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바로 종장의 처음은 몇 글자이다? 3글자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조의 기본 형식을 갖춘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름빛이 좋다 하나. 자, 좋다의 의미는 깨끗하다 라는 뜻입니다. 구름빛이 깨끗하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자, 구름빛이 늘 깨끗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쉽게 먹구름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많구나. 바람소리도 아주 막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칠 적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고도 그칠 데 없기는 깨끗하고도 그침이 없기로는 뭐밖에 없다?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구름과 바람, 물이라는 세 가지 대상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구름과 바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반대로 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구름과 바람은 깨끗했다가 검게 변하고 바람도 막다가 금세 그쳐요. 그에 반해서 물은 깨끗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제2수에서는 깨끗하여 그치지 않고 흐르는 물의 속성, 깨끗하고도 멈추지 않는 물의 영원한 생명성을 예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삼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수도 3장 6구 45자 내외의 기본 형식을 잘 갖추고 있고요. 종장의 처음은 세 글자라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살펴볼게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른 듯 누러느냐. 자, 두 개의 자연물이 나오네요. 꽃과 풀이 나옵니다. 자, 꽃과 풀은 쉽게 폈다가 지고 또 풀을 얻다가 금세 누렇게 되는 아주 잘 변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네요. 그에 반해서 아마도 변치 않는 것, 무엇? 바위. 바위는 변치 않는, 불변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3수에서는 변하지 않는 바위의 품성에 대해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육수입니다. 자, 시조의 기본 형식 그대로 잘 지키고 있고요. 자, 종장의 처음 세 글자라는 규칙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자, 만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추는데 밤중에 광명이 밝고 환한 것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자, 이 말은 너만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바로 밤에 밝은 빛을 내는 이것. 밤에 밝은 빛을 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환하게 비치는 이것. 누굴까요? 달입니다. 달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죠. 의인화 했습니다. 자, 이 달.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세상 만물을 다 비추는 달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달의 그 과묵한 모습,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도 과묵한 달의 품성을 노래한 부분이 바로 제6수입니다. 자, 이 작품은 자, 우리가 제2수, 제3수, 제6수를 살펴봤는데요. 자, 정리를 한다면 시조이고요. 윤선도 시인 윤선도가 조선 중기의 문신이라 이야기했죠. 시조이고요. 시조의 기본 형식을 갖춘 시조, 평시조가 오우가라는 제목 아래 쭉 쓰여진 바로 연시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성격을 보자면 물, 바위, 달을 친구로 여기고 그들을 예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무척이나 자연 친화적이고 예찬적인 성격의 작품입니다. 자, 운율은 사음보씩 끊어 읽음으로써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제율의 운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른 작품들은 내제율의 작품이었죠.
그와 달리 정영 시인 시조는 외제 유래 작품입니다. 자, 소재는 제2수에서는 물이, 제3수에서는 바위가, 제6수에서는 달이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자연물인 그 벗들에 대한 찬양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또 시인이 바라는 삶의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바라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물과 같은 삶, 바로 깨끗하여 그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굉장히 청렴하게 깨끗하게 사는 정직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테고요. 바위의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굳건한 아마 의연한 삶의 태도를 뜻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달의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밝게 비춘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혹은 과묵하다 이야기했으니까 입이 무거운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우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조에 활용된 상징물들, 그 자연물들이 가진 그러한 특성을 잘 생각하면서 시인이 바라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